우리는 IMF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시절 대출 하나로 삶이 무너졌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죠.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모아온 재산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계획이 경제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60대라면 공감할 겁니다. 과거 IMF 때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 부동산 하락에 한순간에 잃어버린 재산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지죠. 이제 남은 것은 평생 쌓아온 자산과 그에 따른 안정된 노후인데 한 번의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면 모든 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경제 위기를 대비해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최근 경제 불안 속에서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생존 전략과 실수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사례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 사례 1. 대출에 의존하는 위험성 빚은 노후에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쌓아 놓았으니 빚을 조금 더 내서 투자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50대와 60대에는 이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더 이상 대출금 상환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금리가 오를 경우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이 됩니다. 한 사례로 박 씨는 58세의 은퇴 후 소소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주택 대출을 받아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임대 수요 감소로 임대료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박 씨는 대출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큰 손실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대출을 통한 투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아니라 오히려 노후 생활을 갉아먹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는 절대 빚에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빚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례 2. 높은 수익만을 바라보다가 자산을 잃다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투자로 돈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접근이지만 50대와 60대에는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쫓다가 자산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김 씨는 은퇴 후 여유 자금을 이용해 한때 인기를 끌었던 고수익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2자릿수의 수익을 약속받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했죠. 그러나 그 펀드는 경제 불황이 닥치자 큰 손실을 기록하며 김 씨의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잃은 김 씨는 그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는 은퇴 이후에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안전한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사례 3. 부동산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부동산은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본 사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60대 초반의 정 씨는 은퇴 자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해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기대했으나 경제 상황 악화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임대 수요도 줄어들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자산의 일부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부동산만 믿고 있으면 경제 위기 시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산은 부동산 외에도 현금, 채권, 저축 등으로 분산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우리는 과거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대출을 피하고 수익률보다 원금 보호를 우선시하며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분산 투자가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핵심 생존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 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위험을 피하며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다음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은퇴자들의 필수 전략.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다사다난한 경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조차도 위기 속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곤 했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특히나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남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제가 권장드리는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금 있는 빚부터 줄이기 경제 위기 대비의 첫걸음. 먼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대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 대출을 통해 투자해 왔지만 이제는 그 접근 방식을 재고할 시점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곧바로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대출로 인해 가정이 무너진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번의 위기만으로도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진다면 결국 상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쉽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대출금 이자가 오를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부채가 있다면 그 자산의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크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출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소유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 자산에 집중하기. 원금 보전이 우선입니다. 경제 위기에는 흔히 돈이 돈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만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죠. 은퇴 후엔 한정된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 펀드나 투기성이 높은 주식, 부동산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50대와 60대라면 이런 투자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금저축, 채권형 상품, 국공채 등은 경제 상황이 변동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은퇴자가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안전자산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는 고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결국 그분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큰 손실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고 원금을 지키는 것은 은퇴자에게 있어서 생존의 기본이자 최선의 선택입니다. 3. 분산 투자와 자산 재조정. 부동산만 믿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해 오셨지만 사실 부동산 역시 경제 위기 앞에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겪었던 사례가 있죠. 특히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팔고 싶어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은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외에 예금, 저축성 보험, 금 또는 외국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한 가지 자산이 큰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조정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을 조금씩 재조정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어느덧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경제 위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안전한 노후 생활을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와 대처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지는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여유,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정감이 함께 필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대출 관리, 안전 자산 확보, 자산 분산과 재조정이라는 세 가지 전략은 곧 다가올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써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